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시지요? 오늘은 2025년도에 특집으로 제가 한 편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요즘 많은 용역사에서 남영찬 박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역량 강화 부분을 성공적으로 일단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주민 친화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때문에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쪽집게 강의식으로 역량 강화 남영찬 박사가 답이다 라고 이번 편의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존경하는 남영찬 TV 애청자 여러분, 과거에는 정부 사업이 기승전 건물이었습니다. 왜냐? 정부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들, 용역사들, 관련자 대부분이 공학도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설계, 지역개발, 대다수 공학도들이 위주가 되어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아주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부 사업은 기승전 건물이 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승전 주민이 답이더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건물만 멋들어지게 진다고 과연 사업이 성공할까요?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리더가 되지 않으면 개발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주민이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주민을 위하려면 공학도가 맞을까요? 인문사회학도가 맞을까요? 특히 저는 교육 전문가가 이제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자,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역량 강화 또는 기본계획 완성의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단계는 예비계획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예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용역사를 포함해서 사업을 정부로부터 따내기 위한 계획서일 뿐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 주민들의 정서와 맞는지, 주민들 역량에 맞는지 먼저 기본계획이나 역량 강화 용역을 희망하는 용역사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래서 이 지역에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주민들께 이런 사업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됐구나.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사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민의 욕구는 뭔지, 주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뭔지, 주민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설문을 통해서 아주 촘촘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성향과 니즈와 역량을 파악하면, 물론 설문 항목에 참여 의도에 대한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사업에 대한 이해 부분도 기존의 주민 설명회를 통했기 때문에 한 번쯤 주민들께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다음에 분석하고 나서 기본계획, 역량 강화, 기초 프로그램, 기초 단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지역협의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주민들, 지자체 공무원들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기초 단계의 기본 계획과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수립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커다란 사업은 반드시 중앙자문단 또는 조정가들, 총괄 조정가들, 이런 직위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문가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문이 끝나자마자 다시 지역협의체를 소집을 해서 지역 전문가, 지자체, 주민대표와 함께 자문 의견을 정말 세세하게 해부를 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자문이 우리한테 맞는 건지 우리가 수정해서 채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안 맞아서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자문이지만 우리 계획서에 드롭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정부에서 최종 심의를 가보면 자문 의견을 무조건 다 반영한다라고 발표하시는 용역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건 절대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자문단 분들은 아는 게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정서, 지역 자산, 이런 것들은 지역 전문가나 주민 대표들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자문단의 의견이라고 해서 100% 수용하고 반영한다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간 다음에 주민에게 우리가 최종 이러한 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역시 주민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인트 중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심사위원들이 인정하기 쉽고 수긍하게 될까? 다름 아닌 단위 프로그램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 계량화할 수 있는, 즉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이다. 우리 바리스타 자격증 몇 명이 목표다. 리더 교육이다. 우리 이번 리더 교육을 통해서 몇 명의 리더를 발굴하겠다. 일반 주민 교육이다. 주민들의 공동체 만족도를, 교육 만족도를 80%면 80%, 90%면 90%. 우리는 설정해 놓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측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량 강화 단위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 건건이 프로그램별로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계량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주민들의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죠. 아무데나 그냥 좋은 거 따다가, 요즘 복사해서 박사학위 받는 분도 계시던데 절대 안 될 얘기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특성, 이 지역의 특별한 자원, 자산을 활용한 이 지역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시한다면 심사위원들은 100% 인정해 줄 겁니다. 자, 오늘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심의를 받을 때 기본계획 내용과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통사업,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특화사업, 이 두 가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최종 심의를 통과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역량 강화 단위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해야 매력이 있고 그 지역 정서를 잘 담아낸 프로그램인가에 대해서 방향성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역량 강화 용역을 성공할 수 있는 꿀팁,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이 성공을 해야 본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 또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매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역량 강화 사업 또는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는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